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파에는 역시 생강차죠. 생강차를 마시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생강차는 혼자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생강차 마시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님들과 나눠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생강차는 그녀와 함께. 그렇죠. 네. 오빠 생각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이런 종류의 사연이 많이 들어오네요. 뭔가 딱히 답을 구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우리가 휴지통인 거야. 아니, 사연이 그리고 예전만큼 많이 안 들어온대요. 오빠 생각과 오늘의 빠따를 즐겁게 듣고 계신다면 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대단한 사연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럼요. 네,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달리 말하자면 그냥 혼잣말을 써달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네. 여러분 사연이 없으면 코너가 폐지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지. 폐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에게 위기감 조성을 해보자면 지금 개편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저 혼자서. 네. 아, 그리고 공지해드릴 게 몇 개 있는데, 사연 소개하기 전에 그거 좀 먼저 하고 가죠. 네네. 2월 7일 날, 네. 저희 아이캔스피크 단체 관람 행사 하는데요. 명작 재개봉이라는 이름으로. 김프로쇼 명작 재개봉. 작년 연말에 다 같이 보셨던 영화 뭡니까? Love Actually. 그렇죠. 1월 달은 살짝 패스하고 2월 7일 날. 네. 2월 7일 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의도 CGV 4관. 지금 CGV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 가시면 2월 7일 저녁 7시 반 아이캔스피크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앱에서 예매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사실 러브 액츄얼리가 그 전국 극장에서 80개인가요? 동시 개봉을 하는 거라서 아우 잘 차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쭉쭉 차가지고 막 좋다 그랬는데 저희 행사하기 이틀 전인가 네. 이제 80개가 다 열렸어. 다 빠지는 거야 막. 그 자기 가까운 극장으로 막 가는 거지. 그렇지. 이번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만 하니까. 네, 저희만 하니까. 전국에 지금 아이캔스피크 상영 이거 딱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 못 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날 행사는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아이캔스피크 행사를 왜 준비했냐면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영화도 영화인데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만 한다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굿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굿즈를 만들었어요. 유명한 네. 사람들만 한다는 바로 그 굿즈. 그러네. 아, 우리가 할 때가 된 거네, 그럼? 네. 그래서 굿즈는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많이 만들 여력은 아직 안 돼서 네. 딱 300개 한정. 네네. 딱 300개 한정판으로 제작을 했고요. 에코백이에요. 네. 그 에코백에는 김프로가 직접 그린 아이캔스피크 드로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썼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도 그렇죠. 있지. 네. 이거 다 직접 손으로 그리고 쓴 거예요. 그렇지. 네. 발로 어서 하진 않았을 갖고 온 거 테니까. 아니야. 그렇지. 네. 저거 그린다고 맨날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뭘 그리고 막 종이 40장씩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면지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왜냐면 요즘에는 다 아이패드에다 하거나 타블렛을 하는데 어. 제가 뭐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렇지. A4에다가 A4에다가 펜으로. 아이패드 펜으로. 네. 자원을 저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고 이제 등짝을 한 대 맞고. 네. 그래서 김프로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시그니처 대사를 하나 딱 써서. 네네. 그걸 에코백 딱 3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매하시는지는 저희가 곧 공지사항 플러스 게시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채널로 네. 좌표를 찍어드릴게요. 네. 네네. 이 에코백에는 시크릿 선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저희한테 광고해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네. 무슨 선물이 담겨있을지 알 수 없는 선물이 하나씩 들어가 시크릿 있습니다. 박스요. 저희 네. 하나씩 다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에코백은 15,000원인데 그 안에 4만원짜리 선물 들어가기도 해요. 이거 복불복이야. 말도 안 돼. 복불복이에요. 내가 보니까 진짜 복불복이더라, 이거. 네. 네. 뜬금없이 펜션 숙박권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방 안에 안 들어있는 건 없다. 없어요. 다 300개 다 들어있는데 들어있습니다. 근데 네. 종류가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네. 뭐가 걸릴지 몰라. 그래서 몰라. 여러 개를 한번 다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개 그것도 사도 방법이야. 돼. 그것도 방법이네. 그러니까 이게 따조 알죠? 따조. 그래, 그래. 치토스 먹으면 나오는 이런 거. 그렇지. 여러 봉지 사잖아. 그럼.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종류가 몇 개 있는데 네. 만약에 한 명이 여러 개를 하시면 배려해가지고 다 다른 걸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어? 그래.
새해 들어서 마인드가 좋아졌어. 김프로가. 유명인의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주제를 아는 거지. 난 유명인이 아니니까 수주 보면 안 된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좌표를 알려드리면 거기 가시면 내 에코백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나 들어가는 선물들이 뭐가 들어간다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네.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렇죠.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 네. 그 재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186석이니까 네. 186개는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고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령을 거기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이캔스피크를 보실 거다 그러면 에코백을 구매를 하시면 거기서 현장에서 저희가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못 오신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게 가겠죠.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네. 요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에코백. 네. 어떻게 그러게. 생겼나, 무슨 그림인가? 네.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현장에 오면 우리가 나눠준다는 거에서 약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유명인인가? 네. 프리하고도 한 번씩 해드리고 악수도 네. 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작 재개봉 2월 7일 날 하니까 앱에서도 예매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그래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 에코백을 판매하고 제작비를 제외한 남은 수익금은요 전액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기부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 얘기하려고 시작한 건데 신나서 우리 이게 지금 메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기부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요것들 이제 돈 맛을 이제 슬슬 보는구나.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네. 제작비 빼고 싹 다 그럼요. 단체들이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금액이 적더라도 네. 골고루 네. 다 필요하신 분들한테 뭐 이게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가 이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한번 연초에 네.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즉흥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얘기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오프닝 때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오늘의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자, 네. 그러면 김 선생께서 오빠 생각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다. 31세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 보낸 여자분이 제 여자친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귀면서 삶을 얼마까지 공유해야 되는 정도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너 이거 들어봤어? 완전 재밌는데 하면서 김프로쇼를 보여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말이 너무 없습니다. 연애 초반에야 말 안 해도 같이 있으면 그저 좋고 그래서 더 물어보고 궁금하고 그런 마음에 설레었던 것 같긴 한데 사귄 지 반년이 넘는 지금에도 너무 말이 없습니다. 낯을 가리거나 완전 차분하거나 극히 내성적이거나 이런 성격인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말이 많아서 초반엔 또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리스너 역할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이면 여자친구가 저에게 더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저는 과한 발랄함도 괜찮으니 저에게 자기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해서요. 네. 이야, 네. 귀엽네요. 좋은 커플이네. 네. 네.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안 하나 얘가? 그럴 수 있지. 그치.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은가요? 과묵한? 말 좀 별로 없는 분. 시크한 케이스. 딴 나라 말하는 사람도 적용되나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게 되잖아. 이야. 아니야, 없었던 것 같아. 저는 요게 조금 중요해가지고, 네. 저는 누군가를 사귈 때, 네.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나하고 그래요. 정말 시덥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걸 굉장히 전 중요하게 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한 13일 정도 사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13일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지자. 미안하다. 그렇구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말이 많고 적음보다는 코드가 좀 맞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랬던 것 같은데요. 말이 없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평상시에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둘이 친해지고 나면 우리끼리 말 많이 하던데. 그렇지. 원래 약간 그렇잖아요. 보통 네. 그렇지. 우리끼리 있을 때도 나보다 적으면 말수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보통은. 네. 그리고 우리 셋 다 우리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정확하게는 분리합시다. 어떤 김프로랑 나랑이랑 배 감독이랑은 또 양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요? 우리 둘은 그래.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 그렇지. 어느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보통 있죠. 조용하다가. 네. 뭐 그런 거라도 파악이 되면 괜찮은데 이분은 약간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기 질문 여친을. 주셨는데 제가 말을 좀 줄이면 여자친구가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겠지. 그래서 조용하게 있겠지. 아니면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거 한번 돌아보셔라. 헤어져야지. 그러면 지금 문제죠. 사실은. 사실은 이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알고 보면 관계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과묵한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가 좀 덜 웃긴다. 그런 가능성도 없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말만 많지 웃기진 않다. 근데 뭐 한 반년 정도 사귀셨다 그랬으니까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스타일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 기프로 컨셉이. 왜냐면 약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계속 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저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남자들 일긴 얘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 좀 센 게 필요해. 아, 그래. 제가 오늘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래. 헤어지세요. 그렇지. 헤어져. 나 이렇게 생각해. 네가 개그감을 키울 필요가 있어. 웃겨라. 네. 웃겨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여자친구인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라. 그래.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으면 연애보다 반려견이다. 아니면 애묘인이 되라. 뭐 바란 게 많냐 이렇게 사람한테 피곤하게. 그렇지. 고양이를 사시라. 고양이를 키워. 그래 헤어지고 고양이 사면 되겠네. 그래 헤어지고 고양이 키우면 너도 말 없어지고 고양이를 보면서 너도 이렇게 좀 차분해질 거야. 드디어 얘들이 미쳤구나 이제. 오빠 생각에 사연이 왜 안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조만간 이 코너가 폐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근데 봐봐 나중에 또 이게 AS 사연 온다. 고양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이 여자분이 사실은 맞았을 수도 있지. 그래. 그게 맞았을 수 있고 오빠들 말 듣고 헤어졌어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분께 솔친금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고양이 밥으로 줘라. 네. 야, 술센 고양이를 보겠네. 그럼. 자, 새신자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김 선생이 소개하기 전에 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친구. 플러스 친구로 얘기해주신 분이 있어요. 일본에 계신 분이래요. 유주티라는 이름으로 팟빵을 안 쓰셔서 아이튠즈에 남겼는데 본인 소개 좀 해달라. 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유주티님께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유주티 일단 환영. 네. 자, 그럼 김 선생이 나머지 새신자분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해주시고 유니크 59 2% 부족할 때 EPD를 사랑한 남자 제그퍼스 제제제제즈 제인 그레이 진보 마카롱 티얼즈 인 헤븐 풀덩어리 하우드 휴즈 혁명을 꿈꾸다 이쁜이 45LZE 준수민 META4 MNYWN MS543 KI0629님까지 자 외쳐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 네, 플러스 친구 제가 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계속 물어봐. 김프로가 하는 거냐고. 맞다니까요. 제가 답하고 있어요. 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옆에서 하는 걸. 대신에 평일 일과 시간에만.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평일 일과 시간 지나고 밤중에도 막 대답하거든요. 근데 평일 일과 시간이 지나면 자동 설정을 해놔가지고 뭐 김프로 퇴근했습니다. 안녕 뭐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자동으로 와요. 네네. 근데 제가 보고 다 답하니까 저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 플러스 친구 신청해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한 줄 영화평도 많이 써주십시오. 맞아요. 한 줄 영화평도 웃겨야 돼. 우리 웃겨야 돼요. 우리는 웃겨야 돼. 그럼 이제 듣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니네가 웃겨. 왜 우리한테 웃길 걸 강요해.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핵심 역량을 아웃소싱한다. 그런 거지. 그런 집들 망하는데. 그러게. 그리고 카톡 풀친 얘기하신 거 보고 하니까 약간 우리 이제 3월 개편부터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갈 방향이 김프로 사회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충분해. 괜찮아요. 안 해도 돼. 네. 지금 풀친이 한 600-700명 되신다고요? 한 7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빨리 1000으로 좀 올리고, 그래도 한 4-5,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5,000명 되고 막 10,000명 이렇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답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대답하기 힘들어지지. 지금 충분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2월 7일 김프로쇼 명작 재개봉 I Can Speak CGV 여의도에서 2월 7일 날 저녁 7시 반입니다. 지금 앱에서 예매해 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 아기와 나를 만든 감독 손태겸입니다.
네,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감기가 나으셨군요. 그럼요. 네. 네. 날씨가 잠깐 다시 추워졌는데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미세먼지가 끝났더니 또 한파가 오네요. 다이내믹 케어. 겨울 가는 줄 알았더니 얘가 또 오네. 이 한파 끝나면 미세먼지 또 올 수도 있어. 정말. 4만3이. 정말 빼앗긴 들이다, 정말. 봄이 안 와.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 조금 있으면 뭐 봄이 온다 그러긴 뭐하지만 조금 이제 날씨가 좀 풀릴 때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자 걱정도 해주고 정말 마음 따뜻해진다. 네. 생강차 자주 드시면서 생각만 한 게 없어요. 자, 오늘은 5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비슷한 연령대에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오는 형태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여기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연을 듣고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아줌마고요. 친정엄마와의 관계가 고민입니다. 친정엄마는 올해 8순이십니다. 저는 딸 많은 집의 장녀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헌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박혀 함께 살게 되었을 때도 엄마에게 별로 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에 대해 가족으로서 애틋함, 살가움 같은 걸 느끼지 못하고 외부자처럼 냉정하게 판단했죠. 엄마는 저에 대한 기대가 커서 다른 동생들에 비해 엄청나게 편애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괴롭고 불편했어요. 부모님은 장사를 오래 하셔서 집에서 자식들을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집은 늘 우울한 곳이었죠. 춥고 어둡고 먹을 것도 없고 저는 속물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집요한 엄마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 깊은 곳에 냉정함이 있었어요.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자로서의 엄마, 인간으로서의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다시 맺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선 엄마와의 대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만났을 때나 통화할 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면 몹시 괴롭습니다. 특히 통화할 때는 더 심해져서 안부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끊고 싶어집니다. 혼자 계시는 엄마의 외로움과 어려움에 신경 쓰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대화가 어려워서 힘이 듭니다. 그냥 짧게 자주 통화하고 싶은데 엄마는 말이 길어지시거든요. 되게 바쁜 척하고 끊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엄마와 편히 자질구레한 수다를 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건 누구랑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랑 감정이입을 해야 돼. 그 듣는 걸로 괴로운 나를 감정이입을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자기가 말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어머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아. 그렇지. 네. 그치. 네, 이 여름 작가의 목소리가 50대 아주머니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입이 더 안 되나?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됐을 때 이게 발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랑 있으면 주로 제가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연령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우리 중에는 제일 힘든 사람이 이제 테리 오빠죠. 일주일 내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어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본인은 그냥 끊잖아.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잖아. 그런 면에서 약간 마음의 부담감은 덜하지 않을까. 네, 저 테리 오빠를 저희가 잘 알잖아요. 제가 볼 땐 테리 오빠가 이분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가장 그렇지. 그렇지. 배 감독에서 말 끊으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말 끊으려고 안 되면 좀 갑니다. 테리 오빠 사랑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고 생각하니까 몰입이 확 되네요. 진짜 내가 이거 청취자분들은 경험한 적이 없으신 테리
오빠가. 경험할 수 없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연을. 저는 테리 오빠랑 그냥 자주 짧게 카톡 하고 싶은데, 테리 오빠는 말이 길어지시거든요. 되게 바쁜 척하고 끊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 읽고 싶죠.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 감독이 또 말빠따로 유명하시거든요. 이 정도로 유명한 분이 이런 반응 보일 정도면 테리 오빠가 어떤 분이신지. 말쓰나미에 말쓰나미. 네. 오늘 아마 이 에피소드는 소주를 한 병 까시면서 그렇죠. 편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쓰나미 또 좀 말 미세먼지. 막을 수가 없어. 형 사랑해요. 네. 하지만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럼요. 사랑하니까 이런 사연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을 한번 흡수해 봤습니다. 이 사연 있잖아. 혼자 계시는 엄마의 외로움과 어려움. 혼자 계시는 테리 오빠의 외로움과 어려움. 아, 이렇게 하니까 몰입 확 된다. 네. 그러네. 아니 사실 이제 가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네. 늘 이게 비슷한 마음을 들으시면서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은 사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늘 혼자 생각할 때 너무 애잔해. 그렇지. 너무 막 있잖아요. 네. 마음 아프고 짠하고. 짠하고. 그치. 다음에 보면 잘해줘야지 뭐 네.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전화를 시작하면 이제 이 마음이 그때 같지 않고. 1분도 안 돼서 네. 그냥 그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꼭 나이 많은 사람에게 느끼는 나이 적은 사람의 사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항상. 그렇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 걔가 참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하기 싫으면, 아이씨, 이게,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있어. 네. 네. 그게 근데 그 조절이 힘든 것 같아, 항상. 근데 이분은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진짜로 이걸 좀 풀고 싶으신 건데 왜냐면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제 초조하시기도 하고 짠한 마음이 더 되다가 막상 통화를 하면 좀 힘들고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 각자 경험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의 나이가 많이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가장 비슷한데 항상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래 진정한 대화를 해보자 할 때 싸우지 않고는 굉장히 힘든 대화를 할까 말까의 기로에 설 때가 많거든요. 저는 고향에 내려갔을 때 고향에 내려갔을 때 저는 딱 2박 3일이 엣지예요. 3일째 하루 더 있다 가야지 하게 되면 대화를 그래 한번 해보자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고 하루 더 있을 때 참사가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참사가. 네, 항상 진짜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저희 참사의 상대방이 되는 저희 부모님 혹은 친척들도 너무 마음이 힘들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하는 다짐이 있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참사를 일으켜서 걸린 러닝타임보다 짧다. 근데 그걸 내가 진정한 대화를 해보자 하면 이게 1박 2일이 되고 1박 2일의 전투 뒤에 우린 다 다친다. 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 내려갈 때마다 그래서 그 기로에 섰을 때 저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게 나 7시 기차로 가야 돼요. 하고 올 땐 굉장히 아름다워. 나만 조금 싸가지 없는 매정한 애가 되고 올라오면 나머지는 다 애잔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내일 가. 그럴까? 이 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비슷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 마음이 있으면서 이걸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지금 그래도 나쁘진 않은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무리해서 내가 약간 싸가지 없고 정없어 보이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서 나를 조금 서운해하게 하는 거가 현명한 거지. 거기서 나까지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위치에까지 내가 올라서 있으면서 모든 걸 행복하게 하기에는 약간 앙금이 좀 있구나, 쌓인 게 있구나. 그것까지 내가 득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저는 그냥 내가 약간 그냥 조금 투덜투덜 하면서 저놈 자식은 왜 저럴까? 하는 약간 그냥 방패가 되면서 그냥 좀 스크래치가 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 감독의 표현을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쌍방 대화를 하면 망하는구나. 가장 중요한 하루를 더 자냐 안 자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듣기만 하면은 그 하루 지나도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참사가 일어난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돼요. 네. 그나마 대화를 연장하고 시간을 끌려면 그냥 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하려는 얘기를 포기해야지. 네. 그러면 문제는 없으나
그러면 내가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얘기 하나만 꺼내면은 꽝 되는 거예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냥, 정말 이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하면서 그래도 계속 그냥 들으시면 사실은 별 문제는 없을 거다. 그쵸. 근데 그 듣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쉬운 것도 있겠죠. 왜 대화가 안 될까? 그렇죠. 항상 대화가 안 될까 해서 시도해서 참사하고 나서의 후회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 좀 빨리 올라갈게요. 그럼 애잔함이 커진다. 항상 바빠서 좀 빨리 끊는 요런 기분이 나를 욕하겠지, 누군가는. 저거 엄마랑 대화하면서 전화 이분도 그래서 전화를 빨리 끊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끊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나았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게 배 감독과의 차이는, 배 감독은 그래도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가끔 계속 자주 전화하다가 그것들을 끊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끊었다라는 게 마음의 부담으로 개운하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훨씬 부담으로 더 많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화를 끊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까에 대한 팁도 조금 공유를 해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거는 들더라고요. 이제 뭐 전화를 자주 끊어보시는 우리 실한 김 선생께서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그래. 뭐 완벽하게 등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뭐 여자분들과의 전화를 끊을 때 이분도 여자분이잖아요. 그래.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뭐 연인 사이라든가 썸 뭐 이럴 때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별거 아닌데 끊고 싶을 타임이 되면 나 잠깐 전화 왔어. 이것만 받고 다시 전화할게. 요거예요. 네. 그리고 전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뒤에 문자를 넣는 거죠. 전화 통화가 이제 끝났네. 우리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통화하자. 안녕. 너무 새끼야. 댓글 예상해봅니다. 이게 정말 얄팍한 방법인데 또 이것만한 방법이 잘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정확한 어떤 감정이 맞는지 한번 선생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만약에 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안 먹힌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 귀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내가 지금 이건 내 생각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얘한테 지금 들어먹히지가 않아. 그럼 이게 언젠가는 설득이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남은 이 많은 얘기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주의받듯이. 그때 근데 약간 뭘 말하냐면 야, 끝난다, 그래라, 빨리. 그래야 내가 너 욕하면서 그 말을 다칠 수 있잖아. 이런 걸 기다리는 심리도 약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고, 약간 욕먹는 입장이 돼주는 거는 어떤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네. 어차피 내 얘기를 좀 끊어다오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잠깐 얘기 듣다가 딴 생각했어요. 배 감독이 오늘 얘기가 기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되나 갑자기 떠오르면서. 딴 생각을 한다. 딴 생각할 수 있지. 중요하죠. 이게 얘기 듣다가 그냥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니 전화 왔을 때 약간 한 30cm 띄고 얘기해도 된다. 전화기를. 네. 시장 가서 어느 할머니랑 대화를 했는데 전혀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내가 10분 이상 대화 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관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분위기 좋으면 잘하면 뭐 물건을 싸게 산다든지 그냥 나는 기분 풀이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정말 되지도 않는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추임새만 내가 맞추거든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를 더 잘하도록 추임새를 넣어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구나라는 것만 내가 반응을 보면 돼요. 그렇게 보통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대화 방식을 이제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나 이렇게 되면 왜 저렇게 대화해?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 대화의 방식을 틀으려고 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자기 얘기 더 쭉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대화의 끈이 훨씬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배 감독이 얘기를 다시 또 길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얘기를 지금도 약간 입술을 움찔했어요. 그걸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세 분이 다 실험을 해보시란 말이야. 그래서 괜찮은 방법을 이렇게 선정하면 되지. 딴 생각을 하면서 추임새만.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네요, 또, 실제로. 왜냐면, 이거 막 계속 얘기하려고. 그치. 한마디 먼저 하면 돼. 저는 전화통화할 때, 이어폰 끼고 하는 핸즈프리를 되게 선호해요. 그 핸즈프리로 이어폰을 끼면서,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축구를 볼 수 있어요. 전화가 오면, 그럼. 저는 프리미어 리그를 열심히 보면서, 딱 4개만 반복을 해요, 되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오, 맞아. 진짜? 나도.
요 4개만 무한반복해요. 아, 진정한 선수예요. 네. 그치. 요 4개만 무한반복하면 한 4, 50분, 1시간을 통화해도 매우 행복해하면서 저쪽은 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충실하게 프리미어리그 전반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바꾸겠다는 의지만 없으면 그렇죠.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럼 우리 관계는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냥 무의미한 대화만 하는 관계인가? 라는 자괴감도 있지 않나. 글 쓰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 같은 케이스에 망하는 경우는 그거죠. 막 얘기를 중간에 하다가 저 내 취임새를 돌려가면서 이제 잘 충분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 그럴 때 있지. 이제 응? 이렇게 이제 참사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는요. 축구를 보면서도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건 놓치지 않는 거는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역시 전문가군요. 그 정도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이 추임새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음소거 누르고 핸즈프리를 빼겠지. 그리고 이제 또는 어떻게라고 물어보면 글쎄. 그렇지. 이런 필살기가 또 있습니다. 그치. 네. 그냥 반사해도 돼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게 더 고수다. 네. 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면 본인이 또 자기 얘기 또 한 10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이미 있는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뭘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제 포인트는 네. 그렇게 뭔가 정말로 대답이 궁금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먹히지만 네. 그쵸. 글로만 봐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대답을 유도해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김 선생의 그 4가지 추임새를 네. 잘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네. 어머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관계가 그래도 이러다가 너무 피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신다면 제가 표본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랑 황대리랑 별 문제 없습니다. 둘이 녹음할 때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 황대리도 똑같아. 우리 관계 좋아. 정치자들은 배 감독이 그럴 수도 있죠. 요게 굉장히 배려심과 어떤 사려 깊음의 상징으로 보시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면 그 뒤로 내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잖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또 그 사연 중에 눈에 띄는 게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엄마의 험담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늘 그걸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뭐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뭔가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별 영향 없는데 일종의 핑계인 거냐 여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얘기 많이 들으면 말 그대로 세뇌돼요. 친척 간에 그런 관계 많아요. 어느 집안에서 어느 집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정적인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촌이 되는 거죠. 우리 관계는. 근데 사촌이 우리 집안을 똑같은 식으로 나중에 보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네. 일반적인 경우구나. 이 얘기하면 많이들 공감하시더라고. 와 진짜 와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네. 네. 굳이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우리 집안만 생각하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영향이 크게 있군요. 네, 그렇죠. 늘 그걸 들으니까 뭐 사실 조회를 하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다른 집안이 얘기하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를 자주 안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할머니가 늘 얘기하는 걸로 자기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모양이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은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할머니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꽤 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책감이 또 큰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래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그걸로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좀 보니까 어머니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근데 오히려 그게 본인한테는 마음의 부담이 큰 거죠. 또 하나 궁금하면 그렇게 수정이 됐어요. 네. 뭔가 시간이 지나서 한참 동안 세뇌를 당해서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실은 아니네? 되게 미안하네? 그러면 여태까지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 부정적인 엄마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단박에 없어지나요? 아니면 찌꺼기가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나요? 네, 안 없어져요. 물론 이제 생각을 그래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자꾸 바꿔 먹으려는 의지를 보이죠. 네. 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우리가 흔히 뭐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바탕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참 무서워요, 사람이.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좌지우지 돼요. 네. 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고 보통 주변에서 뭔가 마음이 힘들거나 하는 경우가 본인이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자기가 이걸 그게 아니라 이거인 거야 라는 걸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되뇌면서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습성을 스스로 키운 사람조차 상태가 그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그 전 상태로 마음 자체가 돌아가면 내가 해놓은 논리는 이거고 이게 아닌 걸 내가 아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다니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걸 더 느끼면서 그게 더 우울감이나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말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김프로 맨날 뭐 첫사랑 다시 만나니까 영 아니라더라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맨날 하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그 첫사랑. 네. 제 첫사랑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 말은 저렇게 했었어도 다시 만났을 때 진짜 깬다 깨 이러면서도 사실 첫사랑의 아련함이 본인을 지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똑같으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야 만나니까 아니더라 얘기하는 거는 이 마음속에서 사실은 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첫사랑인데 아니라니까. 저를 자꾸 사지를 놓지 마세요. 오늘도 편집 잘해야겠네요. 음악 깔아드려야겠다. 음악. 네. 마음 상태가 거기 놓여지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란 것도 알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뀐 것도 아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인정해야죠. 언제 이분이 뭐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면 더더욱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말이 그 무의식에 그게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은 사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들어서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야,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얘기를 굳이 이 이야기랑 플러스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심한 얘기, 듣기 힘들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냥 엄마가 아닌 제3자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 그냥 하면 들어요. 심지어는 추임새도 넣어주고.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얘기라고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해준 엄마 얘기가 분명히 플러스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늘 비난하면서 하는 어떤 톤을 본인은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세 사람의 대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압박이 심해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가정해 볼 수 있죠. 혹시 그러면 이런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어디 뭐 택도 아닌 얘기인데 할머니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쌓여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바로잡아줄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엄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일부러 소리를 내서 하는 거지. 그 의식적으로. 계속. 그럼 그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있긴 하겠죠. 사실 근데 시간의 싸움으로 치자면은 이겨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더라도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세뇌를 하는 시간보다 엄마랑 대화가 안 됐는데 그 대화를 그래도 조금 연장하거나 듣기 힘드니까 빨리 끊는 건 제가 보기엔 좋은 행동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야 다음에 또 들으니까. 근데 끊을 때 너무 죄책감 없이 잘 끊어내는 거. 그것만 잘 하는 게 오히려 더 엄마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빈도를 늘리거나 네, 효과가 훨씬 나을 거라고요. 둘 다 하면요. 물론 더 좋죠. 끝까지 틀었다 말하고. 끝까지 민성 있는 놈일세. 효과가 있다니까. 어머님이 저러신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해야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끝까지 고집해서 대화를 못 끊게 하는 거가 아니라면
아까도 뭐 대화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것처럼 엄마한테 그냥 툭 하고 얘기를 해 화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로 하겠는데 가령이 돼서 엄마가 뭐 누구를 욕한다고 쳐봐요. 막 욕하는데 듣다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치 꼭 칭얼거리는 애한테 야 저거 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의 화제를 훅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했던 얘기가 중요한 사람은 딴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하면서 계속 험담을 하는데 대화가 중요하고 그냥 이야기 양이 중요한 사람은 거기서 훅 하고 또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 날씨가 왜 그래 그런 다음에 한 1, 2분 듣다가 또 얘기를 훅 바꿔요. 그래서 자꾸 그냥 얘기를 툭툭 치고 그러면서 가끔은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얘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자체는 굉장히 맞네. 끌고 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나의 다채로운 모습을 얘가 궁금해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잘 들어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지금 뭐 입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묻고 그쵸. 누가 사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쵸.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제가 늘 써먹는 그래. 스킬인데. 방금 서로 눈빛 교환이 됐어.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늘 하죠. 막 뭐 직장 상사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게 있으니까 그만큼 풀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해야 되니까 그게 나인 거예요. 그러면 쭉 듣다가 그렇지. 아유, 힘들었겠네. 진짜? 못 쓸 사람이네. 그러다가. 근데 어제 그 원피스 산 거는 괜찮아? 그렇지. 그러면, 그거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좀 이상하고, 역시 인터넷에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입어봐야 되고. 그렇지. 그게 옷이란 게 다 그래. 근데 내일 모레 그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졸업식? 그럼. 생강의 향기가 나요. 그래. 그럼, 맞다.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짜리 주제를 이렇게 던져놓고 축구를 보죠. 이 새끼, 이건 언제 한번 반격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것도 약간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막 한참 얘기할 때 막, 이러면서 자기가 본 걸 갑자기 얘기를 해. 그럼 거기에 얹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네. 내가 한참 전화를 받다가 누가 나한테 지금 엄청 많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한참 듣다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 원피스 아니면 뭐 내일 있을 경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거리도 지금 다 떨어졌고 그만큼 신경도 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얹어서 하더라고요. 역시 까칠한 고양이가 같이 한눈에 보여. 막 이러면 진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고양이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책감만 없으면 돼. 나는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대박. 지금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췄었는데 4초 있다 올라와. 뭐 이러면은 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제발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막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나눈 얘기들을 이제 초식으로 썼는데 너 엄마 얘기하잖니. 그러면 엄마 얘기하는 거 좀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다 그럴 그때는- 때도 있어요. 어때? 듣고 있지. 나같이 들어준 사람이 어딨어. 그거지. 이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나가 나오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대화 같은데 너와 나를 강조하는 대화로 결국 화제를 갖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진짜 고수도 이게 봐봐. 체화된 거야. 체화. 나 같은 사람 없잖아.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도 엄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들어주니까 다행이지.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예요. 그리고 굉장히 딴소리 하다가도 결국 끝날 때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걸로 뭔 소리야 이러다. 나는 엄마 사랑하는데? 끊어?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래, 엄마가 그래. 하루 내내 계속 괜찮다. 입가에 미소가 그렇지. 띄워져요. 그렇지. 이게 참 사람은 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너와 나의 얘기가 귀결은 돼야 되는데 그 표현은 계속 피하면서 딴 얘기만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찜찜해요. 그치.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얘기는 분명히 한번 이렇게 툭 하고 치시긴 해라. 나니까 얘기 계속 듣고 있지. 그렇죠. 싫어하다. 네. 이러면 화제를 돌릴 수도 있다. 네. 어머니가. 맞아요. 우리 엄마가 나랑 대화가 정말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좀 엄마 대화가 안 맞긴 해? 뭐 이런 얘기 좋잖아요. 그치. 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너와 나를 자꾸 이렇게 각성시키는 태도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구나. 김 선생이 썸 탈 때처럼 하시라.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방송 전에 김프로가 좋은 대안을 얘기하긴 했는데 차마 얘기를 안 하시네. 그렇지. 저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게 감당이 안 될 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스스로의 그 기대치,
뭐 이런 게 높을 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걸 퍽 다 내려놓으면 기대가 없으면 그만큼 이제 실망을 덜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거나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건 조금 더 적극적 경청 내지는 중도의 경청인데 내려놓으면 포기하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어떤 부분을 피하게 되기는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결과적으로는 나을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아무튼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중구난방 해드렸는데 이게 딱 가슴에 와서 박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새기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어머님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면 또 후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 선생은 그런 느낌이죠. 이승철 씨가 자기는 그냥 노래를 했을 뿐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뭐 트레이닝을 막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노래를 자기는 동요를 불렀는데 바이브레이션이 되더래. 그런 느낌이지 약간.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수많은 초창기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사로 김범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뒤에 그렇죠. 후천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많이 노력했어. 정말. 그 배운 거를 본인이 이제 이게 어떤 거다라고 정리해서 표현할 때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한테 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드리는 용어는 대화를 길게 하는데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길게 하고 자주 하셔라. 그걸로 충분히 대화를 길게 하는 건 못지않게 좋고, 그래서 대화를 끊는 거는 사실은 잘 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그냥 이거 왜 들어야 돼 하면서 오래 듣는 것보다 잘 끊는 게 좋아요. 저도 병원에서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됐어요? 네, 약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딱 끊거든요. 근데 민망하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마셔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도움이 좀 되면 좋겠고요. 혹시 더 상담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AS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